토론에 앞서 찬성과 반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팀 중에 한 명씩 나오셔서 찬성과 반대를 정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찬성 측 1토론자 이다리 학생인데요. 입론 2분입니다. 네, 시작.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일본에 이식되었습니다. 앞서 대중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로 생활 수준의 향상, 교육의 보급, 매스컴의 발달 따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제감정기 당시 조선은 매스컴이 미약했습니다. 당시 조선 중세 경제는 자본주의로 나아가지 못해 대중문화 형성 기반이 미약했던 상태였습니다. 통용되던 매스컴은 신문과 공연 등이 있는데 신문의 경우 일제의 탄압으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탄압의 반일적 내용은 조선 총독부의 규제를 받아 구독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신문사는 스스로 검열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문화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어려웠고 당시 문맹률과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판소리 명창 이동백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판소리 역시 쇠퇴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한일 대중가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고빈도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국가의 고빈도어 중 울다, 사랑, 꿈, 눈물 등의 단어가 중복되는 것을 보아 조선의 가사에 일본의 정서가 녹아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이러한 유사성을 보이는 반면 중국과는 유사성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대중문화에 있어 동아시아를 비롯해 외래 교류보다는 일본에 의한 이식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외래 교류보다는 일본과의 교류에서 받은 영향이 일본 문화를 조선에게 이식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일제감정기 대중문화는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공이 2번씩 각 1분 정도의 투기 시간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시겠어요? 바로 하겠답니다. 그러면 교차 조사는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아까 판소리가 역시 쇠퇴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판소리가 우리나라에 쇠퇴하기 전까지 대중문화였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판소리가 우리나라의 문화였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거죠, 그럼? 문화는 인정합니다. 그럼 판소리가 대중적으로 널리 유통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가 아니라는 점이란 맞습니까? 대중문화와 문화의 정의는 다릅니다. 유성기 음반과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이런 것들의 전파를 통해서 판소리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점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따 반론 때 또 말씀드릴 것이지만 경성방송국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방송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스컴이 미약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이 미약했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새로운 매스컴을 도입함으로써 그 매스컴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방금 일본이 매스컴을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매스컴을 도입했겠지만 그것이 몇십 년 안에 그렇게 널리 유통되었다고 보십니까? 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일반인에게 3.7%가 마지막에 돼서야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론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930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77%였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73%가 되는 실업률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인의 낮은 임금으로 신문을 구입하기 어려웠다는 점 동의하시나요? 네. 1930년 조선국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어와 한글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조선인은 20%에 불과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네. 대중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는 근대 이전에 평민들의 문화까지 포괄하는 그런 대중적인 문화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출처가 어딘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대중들만의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무조건 매스컴이 있어야만 대중문화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매스컴의 발달 외에도 교육의 보급, 생활 수준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정의에서 매스컴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생산 과정 또는 수요 및 소비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옮겨놓는 건데, 그렇다면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이식이 아닐까요? 그대로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식의 정의가 식물 따위로 옮겨 심음인데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 심는다는 것은 아예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반대측 1토론자 오수빈 학생 입론 2분인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주세요.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의식은 식물 따위를 옮겨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제강점기 대중문화가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것은 일본 문화의 한 부분이 당시 조선으로 넘어와 완전히 조선 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정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가요를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대중문화에서는 한이라는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을 노래하는 정서는 조선시대 후기 시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시리, 정지상의 송인, 그리고 황진이의 사설시조 등 유명한 시가들이 그 예입니다. 한은 외국어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로 우리 민족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문화가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다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열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음반의 창작 및 판매에 관련된 질서를 규정하는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추궁기 레코드 취치 규칙을 반포하였습니다. 조장원의 한국대중음악 수용자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에 대중들은 애조가의 형태로 삶의 어려움 등을 가사로 담아냈으며 대중가요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의 안식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검열에 의해 이러한 가요들의 내용과 가사는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도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낸 대중가요의 파장력을 인식하고 이를 탄압하기 위해 검열이라는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우리는 일제강점기 대중문화는 일본에 의해 이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론 마치겠습니다. 교차조사는 늘 두 번에 걸쳐서 초기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찬성 측에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안 하겠답니다. 3분. 네, 시작하세요. 네, 먼저 정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계량 언어학적 연구에 대해서 어떠한 단어가 고빈도로 쓰였는지 저희가 입론했던 걸 조사하실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이별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다는 것도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러면 한의 정서가 굳이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까 내쪽에 반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보다 한의 정서가 좀 더 우리 민족의 문화가 이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이별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의 정서는 한국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한국적 한의 특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의 가사를 읊어드릴 텐데 이 중 하나는 한국 가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어로 바꿨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일본의 번역 가사고 한국의 번역 가사인지는 눈치를 채주세요. 자, 첫 번째 가사입니다. 정처 없이 가는 그대가 보인다. 안녕 인사하며 가볍게 보낼까. 첫 번째 가사입니다. 두 번째 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풍이 불면 비도 내리고 여자의 가는 길 왜 이리 험한가. 두 번째 가사였습니다. 첫 번째 가사에서 한이 느껴지십니까? 네. 두 번째 가사에서 한이 느껴지십니까? 네. 네, 놀랍게도 이 둘은 모두 일본 가사입니다. 첫 번째 가사는 카테니 시아가레라는 노래로 샤와다 켄지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가사는 코코니 사치아리라는 노래로 오우츠 요시코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방금 한이 느껴지신다고 대답하셨는데 이는 둘 다 일본 노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순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한국적 한의 특이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도 비슷한 한의 정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적 한의 특이성이
어떻게 있는지는 좀 이따 반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한의 정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적 한이 아니라 일본에는 원이라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건 반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일제에 의해 감시와 통제로 만들어진 대중문화는 일제의 이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하지만 사업가가 유행가가 번성하며 유성기의 힘을 보이러 일반 대중에게 침투하는 과정에서 분명 일제의 문화정책과 일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부정하시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일제의 이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단순한 영향이지 이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향과 이식이 분명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영향이 모아지다 보면 이식으로 이어나갈 수... 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는 교차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론 시간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 이토론자 임론 2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중문화의 기반인 매스컴의 발달 미학, 가사 어휘의 유사성을 통해 대중문화는 자생적 발전이 아닌 일본에 의해 이식된 형태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근거는 더 있습니다. 조선의 정서가 내재된 문화 자체는 검열되고 탄압당했습니다. 일제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대중문화를 공연할 수 있었으며 그렇기에 일제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더 많았습니다. 이 자료는 1933년 제정된 레코드 출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레코드를 제조, 수입하기 전 연주 내용 및 해설서를 전항을 경찰서장을 경유하여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우리 돈 가치로 2,5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영화에 관한 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교 규정 제16조,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영화는 조선 총독이 검정한 것이어야만 하며 조선 총독부 법령 제141호에는 조선 영화령 시행 규칙으로 영화 검열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영화에 관한 상황을 기재한 신청서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 총독부 법령 제197호에는 조선 행등 취재 규칙이 있어 검열에 합격한 각본이 아니면 상영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문화는 일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당했습니다. 별건본이라는 잡지에 나온 1930년 1월 1일 잡지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대중문화가 원래와는 이질적인 것을 나타내며 이 원인은 일제가 조선의 문화를 이식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선은 스스로 대중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토대가 없었으며 일제 탄압으로 인해 대중문화를 발달시킬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문화는 생성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문화가 대중문화로 발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제강점기 시절 대중문화가 일본에 의해서 이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십니다. 이어서 교차조사 반대측 1토론자 오수빈 학생인데요. 바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수기 시간 1분 체크해주세요. 진짜 그냥 하고 대책한 건 다 물어볼 거고 이것도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요거를 내가 쓸라 했는데 이거를 아까 말했어. 신문을 했어. 그러면 시간 될 것 같으면 그냥 끝내. 될 것 같으면 이거까지 받아. 이거. 고등학교? 이거 시간 되면? 오케이. 달라나? 이것도 물어보고 근데 나 그래도 안 되면 이거까지 한다. 이거 내가 다 했어. 했어. 그거 갖고 달라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수빈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3분. 교차조사 3분 다시 조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당시 검열을 받은 미디어를 통해서는 주로 친일적인 내용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요. 네. 서민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만요가 당시에 발달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유가 발달했지만 만유도 결국에 1930년대 네, 알겠습니다. 다 반론 때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음반 회사들이 경성에 지점을 만들고 조선 음반을 생산하기 위해 전통 음악과 민요를 발굴하고 조선인의 감수성에 맞는 유행가와 대중가요 장르를 개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러면 한국 문화를 반영한 내용을 단지 일본 음반 회사가 전파한 것인데 결국 이들이 전한 문화는 한국 문화가 담긴 내용이 아닐까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그 문화가 탄압되었기 때문에 이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우리 민족 문화를 완전히 전파되지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완전히는 불가능했으면 그 당시에도 우리 민족 문화가 어느 정도 전파가 될 수 있었고,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이식된 문화의 영향보다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퍼진 문화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완전히는 못했지만 대중문화로서의 발달을 위할 정도로 그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당시 식민지 조선이 일본과 같이 균질화된 문자 사회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럼 미디어보다 연설, 토론, 노래와 같은 말과 소리의 힘이 군중을 움직이는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소규모에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대중문화로 독하기 위해서 대규모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식민지 한국 사회를 미디어나 매체의 사회보다 구두 사회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미디어와 매체가 저희가 발달을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와 매체는 일본에 의해서 발달을 하였지만 이는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차 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반대측이 토론자 입론 2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김동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분명 여러 가지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화가 변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화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만요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대중가요 관련 중 하나였던 만요는 그 당시 서민들의 삶과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준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민의 삶과 문화를 반영한 만요는 크게 음식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노래와 혼인에 대한 욕망을 묘사한 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민들은 식민지 아래에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향을 떠나 타향을 떠돌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음식에 대한 욕망과 혼인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노래를 향유했다면 이는 그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고 일종의 위로가 되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서민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서 일본에 의해서 이식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문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김용만의 회전의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 문학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전기에 활동하여 문화를 주도했던 이상화의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한용운 등의 시인과 후기에는 이육사, 윤동주 등의 시인이 저항시를 주로 쓰셨습니다. 소설가 중에서도 김사량도 친일 작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천마를 통해 일본에 타협하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저항 문학은 분명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 산물인 것은 맞지만 일본에 의해서 이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속에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정서이자 문화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서민들의 정서를 담은 만요와 일제에 대항하려는 저항 문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제에 의해서 문화가 이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반대측 이번 토론자 입론까지 맞춰서 이제 찬성 측 2토론자 교차조사 3분인데요. 수기 시간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자 1분 체크해 주세요. 이거 음식의 효율이랑 얼마나 발달됐잖아. 근데 이거 인간 보편적 요건이 식욕과 성욕이잖아. 그래서 이게 굳이 식민지에 의한 정서인지 아니면 그냥 보편적 정서인지 모르는 얘기고. 그리고 일본인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 저항문화 이거 검열되지 않았었냐? 이거 증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보편적으로 전파 힘들지. 보편적인 감정 말고 약간 욕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대중문화라는 게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는데 광고를 못 벌잖아. 저항문화가.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교차조사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우선 마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녀에서 이제 주된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게 혼인과 음식에 대한 교육이 식욕과 성욕에 대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인데 이를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그것이 일본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토론의 논제는 일본에서 이식되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녀를 말하게 되신 이유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자생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해악 아니면 풍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반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제 감정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몇 종류의 음반이 발매되신지 아시나요? 정확히 수는 모르겠습니다. 약 4,000곡이 발매되었습니다. 이 중 마녀가 몇 곡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약 100곡입니다. 이는 2.5%의 비율입니다. 결국에 마녀는 우리나라의 전체 음반 중에 2.5%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5%의 확률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발달시켰다고 할 만큼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중문화가 매스컴으로만 발달되는 문화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녀가 꼭 그렇게 꼭 대중 매체를 통해서 발달해야만 대중문화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거는요. 레코드에 기록된 것입니다. 결국에 마녀 중 100곡은 레코드에 기록이 되었고 레코드는 결국에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그 발언은 이제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방금 미디어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미디어의 도움이 분명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는 우리의 문화를 유통시키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문화를 이식해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유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통이 없으면 결국에 대중문화로서의 발달을 못했고 그리고 일제가 이런 유통에 관여를 하였기 때문에 자생적인 문화를 만들 수 없던 거 아닌가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문화를 유통하는 것은 일본이 이식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그럼 저항문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항문학이 이제 당시에 미디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시나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신문 기사 같은 걸 보시면 굳이 저항문학이 아니더라도 일단 별건군이라는 잡지에 1933년에는 신문사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는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전체 광고 중에서 일본 상품 광고의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일본에 저항하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와 있습니다. 즉 일본에 관해서 비판을 하는 매체를 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저항 문학이 게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반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교차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반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수기 시간 필요하시나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그 찬성층과 반대측 한 번씩 사용하셨죠? 네, 마지막 한 번씩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측 반박 3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해주세요. 네,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매스컴의 미학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 매스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은데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퍼퓰러 컬처과 매스컬처가 있습니다. 매스컬처는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 생성된 문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퍼퓰러 컬처는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문화의 생산 과정과 문화의 수용과 소비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 드렸는데 문화의 수용과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 퍼퓰러 컬처가 문화의 수용과 소비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좀 중요시 여긴 반대측 입장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의 가사 예시만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 한해 정서가 담긴 가사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정서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비교해 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한국 언어 문화학회의 논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상문 쓰기를 통한 한국 정서 한에 대한 이해 교육에 의하면 한국적 한은 다른 나라의 한과 구별되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한국적 한은 단순한 분노와 원한에 머무르지 않고 용서와 체념의 승화를 통한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과 비슷한 정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이라는 정서를 주입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일본에 동화되는 것을 원했기에 당시의 상황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주입시키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채만식의 여인전기는 조선의 청년을 충직한 황군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내포된 소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존재했던 한이라는 정서는 일본에 의해 이식된 것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이 담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이 담긴 문학이 더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남녀간의 사랑이 담긴 문학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것도 일본에 의해 이식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두고 문화 이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에서는 다양한 세속가요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문학이 전파되는 중요한 장으로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미디어 매체의 사회보다 구두사회로 규정하는 데 비동의하셨는데 사실 당시에는 대중들에게는 미디어보다는 구두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박용식 씨가 직접 가르치시면서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1토론자 반박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 1토론자 이답의 나중에 반박 3분인데요. 바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하겠습니다. 네, 3분 맞춰주시고요. 네, 시작해주세요. 분명 첫 번째 입론에서 한이라는 것이 한국에만 국한되는 정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은 한국에만 국한된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얘기합니다. 한의 정서와 해온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의 원하는 생성, 한풀이 한의 승화라는 4차원적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은 원이라고 불리고 물론 한의 개념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적 한이 느껴지신다고 일본 가사에도 대답하셨으니까 스스로 모순점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음악이란 일본 유행 창가를 번안한 예를 들어 이풍진세월, 압록강절, 시드름 박초, 장안문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낙화유수, 박람가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분명 시원이 일본에게 존재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1926년 일본 방송협회 산하, 즉 경성방송국이 설립이 되었는데 하지만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는 그저 일본의 경제 뉴스 등을 전달하고 오락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황민화를 위한 선정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서 대중문화를 전파할 수단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박경호 그리고 홍남파 등의 음악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던 자리에 있는 담화록을 보시면
우리 작곡 이야기지만 발표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나도 피아노 곡이 몇 개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발표합니까? 라며 이제 발표할 장소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라디오 방송밖에 발표 도리가 없으니 이 점은 이해구 씨가 좀 애써주셔야 할 겁니다. 라는 대사를 통해 저희가 말했던 매스컴 외에도 구전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없었다는 것을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스컴에 집중한 것이 아닌 저희는 분명 입론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한 대중문화의 정의에 대한 생활구 수준의 향상 그리고 교육의 보급을 함께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생활구 수준의 향상은 정통 경제에는 대중문화를 마련할 만한 산업자본주의 마련 기술력이 없었다고 에커트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 자본, 산업기반, 교육 및 의생 수준 향상 등을 얻었는데 이글턴은 사회현실이 상품화됨으로써 상품마저도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자본의 힘이 필요하기에 자본주의는 그러한 대중문화의 기반이 되었는데 조선 중세 경제는 스스로 자본주의화하고 있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교육의 보급과 관련되어 있어 한국 식민화 정책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영화 및 음반, 음반은 조선 총독이 검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조선 중학교 규정, 고등 여학교 규정, 실업학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정확히 사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 반박 제2토론자 김병현 학생인데요. 바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하겠습니다. 네, 3분 체크해 주시고요. 네, 시작해 주세요. 계속 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단어이고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종결짓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여러 차례 매스컴이 미약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스컴이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스컴이 미약했다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제대로 이식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1926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에게 라디오가 보급된 비율은 0.0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일본인에게 1943년 라디오 보급률은 무려 71.8%에 달했습니다. 또한 만약 매스컴이 미약했다 하더라도 문화는 매스컴으로만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판소리를 아까 들었습니다. 아까 교차조사 때 찬성측에서 판소리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그리고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중들이 들었던 문화의 판소리가 대중문화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녀도 새로운 쟁점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그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녀는 분명 만담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재담이라고 하는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사설시조에도 여러 차례 해학과 풍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최고의 만담가였던 신군추는 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에 의해서 이식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풍자, 해학, 그리고 웃음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가 그런 웃음과 해학 같은 것을 강제로 이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식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항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항문화 그 자체로서 대중문화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또한 애국심과 항일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운동, 박은식 신체의 역사 연구, 30년대 문화운동과 국학운동, 그리고 여러가지 국어 연구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항일적인 정신이 여러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1926년 일제강점기 도중에도 한글날, 지금의 한글날인 당시에 각야날이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주로 정신적이고 지적이며 예술적인 선물을 지칭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별에 정한 것 같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도 우리나라의 엄연한 자주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일제에 의해서 이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대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마지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적인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 마지막 반박 3분인데요. 1분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해주세요. 우선 토론 논제는 일제강점기 대중문화는 일본에 의해서 이식되었다입니다. 저희는 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1900년대 조선은 여러 미디어의 유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스컴의 도움 없이는 대중문화의 형성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작곡가 홍난파, 김지훈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중매체의 도움 없이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기 어려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의 발행이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저항문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항문학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항문학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대중문화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식민지 조선의 미디어는 일본에 바라는 것을 전혀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항문학이 과연 미디어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저항문학을 계속 근거로 드는 이유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만유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아까 교차조사 시간에 만유가 미디어의 힘을 받지 않고 자생한 문화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유 중 100곡은 레코드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는 미디어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찬성 측의 주장은 모순이 있습니다. 반박 시간에 교회에서 전파를 할 수 있었다고 하셨지만 이 역시 대중문화로 발전시키기엔 역부족했습니다. 산발적인 교회에서 그런 말을 전파한다고 해서 이를 대중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구두로 전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간담회에서 신문사가 영상대회를 지원하거나 라디오 송출이 아니라면 음악을 발표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대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쪽의 주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즉, 반대 측이 하는 추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면 민족주의적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측에서 그러한 해석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민족주의적 시각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의 역사가 일본에 이해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편협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모두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대중문화가 이식되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기로하고 그저 우리의 민족주의적 사고에 의한 추론만으로 일제강점기 대중문화가 일본에 의해 이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의 자료가 객관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며 일제강점기 대중문화가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찬성 측 마지막 반박까지 다 들었습니다.